예, 소개받은 강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전시회에 5명의 인권기록 활동가들과 정태경이라는 사진가 이렇게 6명으로 구술 기록단이 꾸려져서 11분의 구술을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전시를 했고 책을 냈습니다. 전시 제목은 이 문구에서 따왔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인데요.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주의자니까 여기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 이성, 그 다음에 뭐 신의 계시, 신의 말씀, 교리, 거기다가 이제 남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부장성이나 아니면 이성이 없는 존재로 평가되었던 여성. 이제 저희 기획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한편으로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른바 빨갱이, 불순분자, 부르는 세력, 종북 이런 것들이 국민이 아닌 존재, 재판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죽여도 되는 존재,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없는 존재, 이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제목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중에서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피해자로 낙인 찍히고 이중적인 차별, 감금과 배제가 되었던 존재가 아닐까?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구술로 듣고 기록하고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침묵과 망각을 반대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담았습니다. 여기 남영동 대공문실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5층 도사실은 2개의 상설 전시가 진행돼 있어요. 왼쪽은 영화 1987에서 나왔던 박종철 열사고요. 오른쪽은 김근태라고 하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어쨌든 상징입니다. 두 분 다 한국민주화운동에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데 중요한 활동을 하신 분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왜 이 둘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 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라면 무엇인가? 근데 저도 학생운동을 했던 세대인데 제가 학생운동할 당시만 해도 국가보안법 하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악법, 혁명과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반민주악법, 분단체제를 하는 반통일악법 이렇게 3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사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정치적 저항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독재자나 독재 정권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는 여러 가지 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곧 헌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헌법의 약속, 헌법이 약속한 기본권 이런 것들도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이다. 헌법의 상위법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자체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1948년도에 만들어졌죠. 제주 4.3 사건이 터지고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여수 순천에 있던 군민들이 듣지 않으니까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군대가 내 말을 듣지 않네?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국가보안법을 만든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건국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의존해서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꾸준히 국가보안법은 누가 국민인가, 누가 우리 편인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니지 않아? 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숫자가 거의 5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된 숫자가 40명입니다. 언론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면 한 10명 내외 정도거든요. 나머지 30명은 누구냐 도대체.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탈북민이지 않을까.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꼭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휼하는 질서이자 상위법이다라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쌍차 노동자분이 한 분 또 돌아가셨죠. 그 대학문에서 분향소를 차리려고 하는 쌍차 노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분향소를 차리려고 그러는데 태극기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야 이 빨갱이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라고. 그분들은 노조는 빨갱인 거죠. 뭐 문재인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규탄하든 반대하든 노조는 빨갱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들이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데도 빨갱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든 차별과 배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이분법 너는 누구냐라는 것들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이렇게 유명인사들만이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으니까 무수한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있었고 납부거부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갔다 와서 조사까지 다 받은 사람을 너 갔다 와서 실은 간첩 지역으로 10년 동안 간첩 활동을 했지 라고 하면서 간첩으로 만드는 거죠. 빨치산이나 월북민의 친인척들, 한 일가족들 막 7, 8명, 사촌, 막 오촌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연루돼서 간첩단 사건으로 이게 됐죠. 취객들 너무나 잘 알죠. 막걸리 보안법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뭐 야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 더 웃긴 건 야 이 김일성보다 못한 새끼야. 그것도 김일성 찬양이라고 잡혀가기도 하고. 제일동포나 독일 유학생들 외국에 나가면 북한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이 생기죠. 2000년대 들어서는 탈북민들이 대거 거의 90% 이상이 탈북민이 간첩으로 만들어지죠. 예.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아니 국가보안법과 맞선 투사들은 박종철과 김근태로 기억되는 것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뭐 진보당이기도 하니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예. 대법 판결문에서 나왔던 이석기 의원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진짜 저렇게 했을까? 맥락을 자르고 왜곡된 거 아닐까? 라는 주장도 있죠. 과연 검찰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한국 사회에서 다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남죠. 그렇지만 북한과의 연계를 했다, 뭐 지하혁명 조직을 했다, 폭동을 준비했다 이런 것들이 주요 그거죠. 네. 어쨌든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말의 세계에 갇혔는가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무장혁명을 하는 것들이 올바른 운동 노선인가, 바람직한 운동 방법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토론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민주당도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다 표를 던졌고 통진당 이석기 내라는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운동사회조차도 시민단체들조차도 거리 두기를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런 말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그런 토론 자체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합리적 토론 자체를 봉쇄해버린다는 거죠.